특검법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오늘 원래는 통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통과가 안 될 것 같고요. 제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태원 특별법은 오늘 이제 처리한다는 거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그렇죠.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려고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네.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통과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제 예, 통과시켜야죠. 예, 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한동훈 장관이 뭐 그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하겠다 그런 그 얘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뭐 그 과거에 이제 그 저 군생활 중에 그 저기 순직한 장병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했는데 맞아요. 이중배상 그랬죠. 금지 때문에 네, 이제 네, 그 네. 법원에서 졌잖아요. 네, 재판에서 1심에 져가지고 그 유족 어머니 만나가지고 막 네, 맞아요. 눈물 위로하고 훔치면서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네. 그 장병에 대해 그렇게 했잖아요. 네. 최수근 상병이 그러니까요. 순직에서 현충원에 있는데 네. 거기에 해병대 전후는 아니고요. 다른 조직이 하나 있어요. 해병대 전역한 사람들이 또 해병 전후와 다르게 조직이 하나 많죠. 제가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 회장이라는 분과 몇 분이 거기에 최수근 상병의 생일날 거기에 갔었어요. 현충원에. 맞아요. 예. 참배하러. 근데 바로 3-4m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위원장이 얘기한 거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최승훈 상병의 이 묘소에 와서 참배 좀 해달라. 근데 못 들은 척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장병한테 가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눈물 훔치고 했던 사람이 왜 최수근 상병,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순직한 상병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모른 척하는 겁니까? 저 장면이에요. 지금 저 장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말 따로 행동 따로 네. 말따 행따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5천만의 언어 이런 얘기 뭐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결국은 용산의 지금 아바타 역할을 그 한계 그 이상도 이하도 못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거죠. 용산의 앵무새죠. 왜냐하면 최수근 그 상병과 네. 그 수사외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연관성이 지금 있다라고 지금 저 의혹이 생기고 있는 의혹이 상황이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실에서 반대하고 있는 저 지금 거고. 소리 외치고 있어요. 뒤에 이제 해병대 원지분 예. 있죠. 그분이 근데도 모른 척하고 앞만 보고 가잖아요. 아니 바로 뒤에 소리를 외치는데 아니, 왜 모르냐고요. 아니 그 기차역에서 지나가는 시민들하고 몇 시간씩 네. 셀카까지 찍어서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네. 저걸 못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답답한데 그래서 한동훈 저 위원장은 앞으로 네.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한계들을 계속 노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회 의혹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도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부 다 보수층조차도 비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 이제 소리를 질렀던 저 해병 전우 제 후배기도 한데 어쨌든 저 전우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자리에서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 또 그런 얘기했대요. 너 민주당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민주당이 보내서 왔진가 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죠? 나 국민의 당원이다. 국민의힘 당원이다. 아 맞습니다. 예, 저분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은 이게 정당과 관계없이 이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사단장이 뭔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박정훈 대령만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거기에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 심지어 국민의힘 당원인 저 해병도 그게 화가 나 저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저 사람이 민주당일 거다. 민주당 지지자니까 저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리고 이제 예. 저거 이제 좀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다가 예. 우리가 이제 쌍특검 얘기 잠깐 예. 했었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도 정말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예. 그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대처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특검 거부하면 죄인이다 그랬어요. 대놓고 그냥 죄인이라 그랬어요. 범인이고. 예, 그 범인이라고. 네, 그렇게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매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 없으면 수사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그 당시에 대장동권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국민의힘의 백드롭이 네. 특검 거부한 자가 범인이었어요. 범인이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그 특검법을 제일 먼저 발의했던 사람이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꾸 50억 클럽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검법 얘기 쏙 들어가고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서 이재명 네. 후보가 특검하자고 막 했는데 그렇게 다 얘기했죠. 거부해 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강서 재보궐 선거 참패한 이후에 그래서 다 지금 비대위 한동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때 국민은 늘 옳다. 무조건 민심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압도적으로 지금 국민의 여론이 높잖아요. 예, 그렇죠. 높은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죠. 지금 와서는 그게 총선의 악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기의 그 부인하고 연관된 문제이고 과거에 그 대통령의 가족과 연관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50억 클럽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게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문제. 그 김만배의 네.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 산 내용, 집산 부동산 산 게 여기 특검법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최근에 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여기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방탄하겠다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그렇거든. 그동안 해왔던 그분들이 해왔던 것들. 그리고 뭐 너무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 식상할 정도인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통령 되고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재용 대표한테 얼마나 모질든 말들을 쏟아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본인 일이 딱 돼버리니까 총선이 압법이라뇨. 제가 이게 22년 9월 달부터 특검 얘기가 논의가 나왔었죠. 됐고 네, 맞습니다. 4월 달에 패스트트랙 태웠잖아요. 예, 그랬죠.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고 안 했죠. 윤석열 검찰 수사 안 했잖아요. 네, 안 했죠. 그 원인 제공 본인들이 다 해놓고 제가 그때요.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이 마치 총선 스케줄에 맞춰갖고 요거를 한 패스트트랙 것처럼. 태웠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정말로 그 어불성설이라는 예, 게 예, 제가 그 당시 당 대변인이었어요. 예, 예. 그때 우리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였어요.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원대가요. 예. 그 이제 국민의힘 원대랑 협상하고 우리 예.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와서 매일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몇 번을 얘기했대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의 안 되면 나중에 총선 국면에 가서 의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타임스케줄에서 몇 예, 번을 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그래서 이게 이해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 충돌이죠. 네. 그리고 원래 법의 취지가 거부권, 소위 제2 요구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이 법이 정말 국민에게 뭔가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지. 그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돼야 되는 거예요. 상권 분립의 차원에서. 근데 자기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거를 그 논리가 궁색하니까 네, 네. 자꾸 총선용 압법이라는 거를 저기 그 얘기하죠. 부각시키면서 우리 그 민주당에서 이거를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것은 예. 시간을 끌어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끌어가지고 우리가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제2 요구를 뭐 예, 2월이나 이렇게 3월 늦춰놓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산성포 던지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하지만 예,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자기의 당에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저기 인정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뭐 아픈 얘기지만 우리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우리 당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그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그게 그 당시에 우리 거의 저기 당의 당론은 아니었지만 결의안도 채택하고 뭐 다 의결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특검법 받아야 된다라고 김홍 의원도 얘기하잖아요. 얘기했죠. 이상민 의원도 동의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 분들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를 할 때 예.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그럴 수 또 우리 있죠. 민주당 의원들에서도 거기에 또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되게 궁색한 논리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간 이런 뉘앙스 띄웠잖아요. 총선 후에 하자. 뭐 그랬었죠. 약간 그런 뉘앙스 띄우다가 약간, 예. 대통령에서 보도가 나왔지. 보도가. 대통령실에서 바로 음. 거부권 행사한다는 딱 하니까 바로 꼬랑지 내리고 바로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러면 지금에서 권한쟁의 심판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부 그러고 여당이. 있죠. 예, 예. 그럼 그 신청하면요.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건 한참 지나야 한참 돼요. 뒤에 나오잖아요. 네, 이거 맞아요. 총선 뒤에 당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기다리면. 그걸 비판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예, 할 때 예. 그 특검 할 때요. 예. 그 저기 최순실이 징역 살고 예. 유죄 판결 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난 이유가 서로 예.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 논리를 피고 수사한 게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서로
서로 남남인 사람들도 경제 공동체로 묶었는데 이건 부부지간인데 이거 저기 이해충돌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맞죠. 당연히 그럴 수 묶어야죠. 없죠. 네, 이거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당 징계위원회에서 이원욱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과정에 참석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이 함께 추진을 했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사당이 공조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특검법에 올라온 법안도 정의당이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조해서 함께 갔는데 이원욱 의원이 불참을 했어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론이 있는데 우리 김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이원욱 의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단 본회의에 참석은 했는데 투표할 때 나왔다. 투표할 때 나왔군요. 예, 네. 뭐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당론이라 하더라도 뭐 본인이 하나의 이제 의원 같은 헌법기관이니까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니까. 예. 뭐 그리고 이제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주장했던 것들이랑 논리적인 연관성이 틀린 것들도 주장도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굳이 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징계까지. 징계해서 이렇게 또 분란 일으키고 또 그분이 그러지 않아도 뭐 탈당하네 신당하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가지고 그 불필요한 명분 쌓기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징계해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비밀 주제 원래 그 전에 이상민 의원도요. 자꾸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니까 당에서 징계 얘기했다가 이제 구두 경고, 강력 경고, 뭐 구두 경고에 한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당내에서. 이분 지금 저기 명분 만들려고 해서 오히려 징계하면 그 명분을 주는 거다. 그래서 수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원욱 의원이 어쨌든 표결에 불참했다는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건 적극적으로 알려서 정치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뭐 당에서 징계를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원욱이라는 정치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과정에서 불참했다 하는 부분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